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궁유사 10화 연호랑과 세뇨오녀 편입니다. 신라 제8대 아달라 왕이 즉위한 지 4년째인 정유년 서기 157년의 일입니다.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뇨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다에서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 연호랑을 태우고 바다 건너 외로 가버렸습니다. 몇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는 애사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세원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남편을 찾아 바다로 나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는 그 바위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세원녀를 태우고 또 외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외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 그를 왕에게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세원녀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이 사라져 나라 안이 어둡게 되는 기상기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일간을 급히 불러 그 까닭을 물으니 일간이 대답하기를 폐하 해와 달이 전기가 이때까지는 신라 땅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 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기이한 기상 현상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연호랑과 세원녀가 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외에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호랑이 말하기를 내가 외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니 이제 어째 돌아갈 수 있겠소. 그렇지만은 과일의 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며 비단을 주었습니다. 사신이 돌아와 왕과 신하들이 그 말대로 일월지에서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되었답니다.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보관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부르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 불렀습니다. 연호랑과 세원녀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는 오, 까마귀 오로 삼족으로 대표되는 태양을 상징하는 암시적인 글입니다. 제8대 아달라 이사금은 박씨고 신라 제9대 버류 이사금은 석씨입니다. 이때 박씨와 석씨 사이에 네 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결국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은 패배하여 살해당할 뻔했다는 기록이 상공유사에 남아있습니다.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 시대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백제와의 관계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일식, 기근, 흑비, 각종 천재지변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달라 이사금 사후에는 빠그것의 박씨의 왕위 계승이 아닌 석탈해의 후손인 석씨가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권력투쟁에서 패한 신라 귀족이 해와 달로 상징되는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외로 망명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이 설화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작가는 추측해 봅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은 쓰이는 된노 3월 3일 신라 왕자 천일창이 8가지 보물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다시마국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연호랑 설화와 연관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마을 사람들은 연호랑이 타고 왔다는 바위를 신주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세원녀의 길쌈 이야기는 외에 길쌈 기술을 전생한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당시의 백성은 짐승의 가죽이나 풀잎으로 치장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호랑은 아마 철의 재련 기술을 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고조선 지난 시대의 경주 지역의 박흑거세가 북방 철기 문화를 전해 주었듯이 동해를 맞이하고 있는 신라와 외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잦은 접촉과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작가는 은양 방구대 안각화에서 찾았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세계기울의 고래 사냥의 기록이며 당시 동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래가 모이는 장소라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추정컨대 5, 6천 년 전 죽은 대왕고래 한 마리가 외의 서쪽 바다에 떠내려옵니다. 고래뼈는 6천 년 전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죽어 떠내려온 고래는 요즘 로또 당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래고기는 분명 신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고래고기를 학수고대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고래를 잡자는 생각을 하고 사냥을 시작하는 데에는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돌도끼, 돌창 혹은 청동칼창을 들고 쪽배를 타고 고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고래 사냥을 하자면 아무래도 고래가 많은 바다로 가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장소가 지난 신라와 외 사이에 울산 앞바다 동해였습니다. 하지만 포경기술이 원시적일 때 잡을 확률은 아주 낮았을 것입니다. 고래를 잡을 경우 그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몇 번이나 시도만 할 가치가 있는 고래 사냥이었습니다. 외에서 동해로 고래 사냥을 왔을 경우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을 경우 그들은 진안이나 고조선 땅에 물이나 식량을 구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잦은 접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와 외는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구대 안각하는 고래 사냥의 교장입니다. 각자 고래를 선별했고 잡는 방법까지 세분화한 안각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사냥이 아닌 보호와 사냥의 규칙이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아마 그때부터 지금의 울산 쪽 진안 고조선 사람들과 왜 이 관계는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연호랑 세화녀 신화처럼 신라에서 밀린 세력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외로 망명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외에서 선진화된 문화를 바탕으로 지배청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안 신라에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말에 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시, 두고 보자는 말입니다. 아마 외인들은 가슴속에서부터 요시 하고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이 DNA는 4, 5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외는 신라와 적대적인 이지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대로 외는 가야와 백제와는 아주 동맹을 맺고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와 외와의 관계는 한성기부터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호관계가 웅진청도 이후에도 백제의 적극적인 요구만 구축으로 인해 보다 긴밀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기록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사 왕이는 백제인으로서 현인들의 존경을 받는 문장 도덕군자였다. 외왕 응신천왕은 박사 왕인을 외로 초빙했다. 왕인은 서기 285년 2월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와 황태자의 서승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 석상신궁의 애악기를 보면은 신궁황후 섭정 53년에 백제인 구시들이 칠지도를 헌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화 4년 11월 16일 병오연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들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누가 만들었다. 뒷면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황세자가 귀하게 성음으로 태어났다. 그런 까닭에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두 번째 국제전인 나당연합군과 백제연합군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제 의자왕은 642년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대하성을 빼앗긴 신라 김춘천은 팔빠르게 고구려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처음 연개소문은 신라를 도와주려 하였으나 백제 의자왕의 밀서를 받고
김춘추를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김춘추는 그 유명한 수군가를 인용하여 고구려를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동맹을 결심하고 먼저 바다 건너 외를 찾아갑니다. 외를 찾아간 김춘추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절대 외는 백제를 도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외가 백제를 도울 경우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가 외를 공격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전에 외가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는 두 분이나 군사와 물자를 백제에 지원합니다. 또한 외에 머물러 있던 백제 왕자 부유풍과 부원군을 도와 신라의 후방을 집요하게 교란시킵니다. 676년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삼국 통일을 하자 위기를 느낀 일본은 20만 대군을 양병하여 신라 총공격을 준비합니다만 신라는 일본의 총공격 정부를 입수하고 부산 금정산에 오순리 산성을 쌓고 비보 사찰 범어사를 창건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자 일본은 신라 침공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보면은 문무왕 10년 670년에 외국이 이름을 일본어로 고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에서 우리와 왜 일본의 역사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